두 번째 이제 원가율을 어떻게 다운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약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애호박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짜그리집을 하는데 애호박이 들어가는데 애호박이 너무 비싸요. 키로에 막 10,000원이야. 그러면 이거를 뭘로 대체할 수 있지? 대체 아이템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키니를 또 공부를 한 사람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식자재에 대한 공부가 밑바탕에 조금 깔려 있어야 된다. 내가 쓰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정도는. 그러면 주키니는 뭐 키로에 5,000원이야. 그러면 그때는 좀 대체를 하는 겁니다. 맛의 차이가 뭐 2%, 3% 정도는 나겠지만 이거는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새는 인터넷이 참 잘 돼 있어요. 실예로 뭐 수입 대파다 이러면 뭐 식자재에서 우리가 받을 때 뭐 10kg에 30,000원이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22,000원, 21,000원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택배로 받거나 해서 뭐 10kg에 벌써 9,000원씩 원가율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게 귀찮을 것 같지만 거기를 사러 가는 시간보다 인터넷으로 시키면 내가 재고 관리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이 야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왜 야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당근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제주 흑당근 맛있잖아요. 되게 뭐 향토 부리고.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중국산 세척 당근. 사실은 당도도 더 뛰어나고 쓰기도 더 용이하고 크기도 더 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체 식자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내가 쓰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서 어떤 식자재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식자재를 좀 공용화 시킬 수 있을지, 겸용으로 뭘 쓸 수 있을지를 조금 또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로스율도 줄어들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애매한 사이드 이런 걸로 좀 뺄 수 있다고 하면 애매하게 남는 재료들을 줄여서 로스율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럼 원가율이 줄어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내용도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약간의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체험공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니까 아마 뭐 받아보신 분도 있고 어떤 건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2년 동안 청년한테 약 1,200만원 정도, 근데 청년이 부담하는 게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2년 동안 1,000만원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신청하는 방법이 그냥 서류 몇 개만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이 청년의 계좌로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받아야 될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청년을 뽑았는데 맨날 청년 뽑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뭘 해줄 거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거는 매년 조금 정책이 바뀝니다. 뭐 이름도 바뀌고 청년 도약 장려금,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뭐 이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우리 사장님한테 약 청년 한 명당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그래서 한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실제로 나라에서 받았던 돈이 한 5천만원 정도는 공짜로 그냥 꽁돈으로 받았었습니다. 청년도 뽑고 돈도 지원받고 우리 청년 내일체험 공제 해주고,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절대로 그만 안 두고. 이게 두 개가 깐부 같은 거예요. 깐부. 그러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들면 청년이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서는 240만원을 주는데 청년 내일체험 공제를 해주고, 이 식당은 260만원을 주는데 청년 내일체험 공제를 안 해주면 청년 입장에서는 240만원 주는데 청년 내일체험 공제를 들어주는 데가 더 이득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또 가장 중요한 게 고용보험 인원이 5인이 넘어야 돼요. 5인.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 직원을 5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적용을 했던 게 아르바이트를 파트타임,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주말도 뭐 나누고 하면 5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5인을. 뭐 주말에 파트 2명, 평일에 파트 2. 이렇게 하면 벌써 4인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평일도 살짝 쪼개면 5인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5인을 만든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청년을, 그러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청년을 먼저 뽑고 알바를 채용한다? 못 받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알바 먼저 뽑고 청년 뽑아야 된다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리누리 장려금, 이거는 그냥 고용보험 사이트 가셔서 신청하시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꼭 이런 것들은 받아 먹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배달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사업으로 어떻게 이제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 경마장을 장사할 때 배달 아이템들을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2017년 초부터 이제 배달을 좀 했었는데 2018년도 중순이 되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닭갈비 매장에서 했었는데 2018년부터 갑자기 배달 매출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주객전도가 돼서 배달 매출은 하루에 200, 300씩 나오는데 홀 매출은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원래 홀을 하기 위한 매장이었다 보니까 동선도 엄청 꼬이고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점심시간에 손님은 몰려오는데 막 배달은 배달대로 몰려오고 막 동선은 다 깨지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제 아예 배달 매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전에는 좀 투자금들이 들어가는 매장들을 했었다고 하면 이 배달 매장은 인테리어라고 딱히 할 만한 게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 자체가 뭐 3,500만원, 3,000만원 정도로 저렴했고 그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 퀵비용, 요새는 뭐 배달의 민족 수수료네 뭐네 이런 것 때문에 말 많잖아요. 이때는 뭐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저렴했고 비용도 뭐 한 건에 뭐 2,500원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좀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시기였다. 이때 제가 이제 배달 브랜드를 하면서 배달 브랜드를 한 7개 정도 기획을 해서 좀 운영을 했었고요. 여기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9년 3월에 처음으로 이제 배달 매장으로 나왔었고 군산에서 이제 닭갈비집을 접고 이 배달 매장으로 이전을 했고 배달 매장으로 이제 이전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장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홀매장을 병행하면서 할 때보다 동선도 훨씬 좋고 아무래도 배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매출도 뭐 하루에 300, 400 이때는 그냥 매출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배달 시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지만 이때는 정말 쉽게 장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로 바로 깠는데 또 하루에 300만 원씩 나오고 익산에도 했는데 또 똑같이 되고 그래서 이걸로 직영점을 원래 처음에는 이걸로 직영점 100개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쉽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지방이고 좀 인원의 문제, 이 지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 상가가 너무 좋아서 이 상가 먼저 정해놓고 여기에 그냥 아이템을 박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템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찜닭을 할 거야. 내가 찜닭을 할 건데 이걸 홀로 할 건지 배달로 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 그걸 정하게 되면 자 배달로 할 거다 이러면 배달에 어울리는 상권 근데 이 아이템이 이건 좀 객단가가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있는 배달 상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가 먼저 구해버리면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있는 상가에 원래는 저기 찜닭을 하려고 하다가 요새는 덮밥 짜글이가 좋아 보이네 여기에 덮밥 짜글이가 들어가야지 이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먼저 구하면 절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토대로 상가 구할 때 팁들을 좀 적용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을 내가 어떤 아이템에 자신 있는지 내가 자신 있는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이걸 홀로 할 건지 배달로 풀 건지를 정한 다음에 상권을 정해야 된다. 그래야 좀 운영하는데 차질이 분명히 없을 거다. 상가 먼저 정하고 아이템을 꽂으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금방 이제 어쨌든 제가 배달 매장 얘기를 좀 했으니까 배달 상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 상권은 딱 이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반경 1.5km 안에 내 아이템을 그러니까 내 아이템을 원하는 주거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느냐. 왜 반경 1.5km가 중요하냐면 이 반경 1.5km 안에 있어야 가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퀵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다른 경쟁업체보다 배달비가 싸고 훨씬 더 빨리 도착하고, 이것부터 벌써 플러스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멀리 있는 동일한 매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훨씬 더 이점이 많겠죠. 그리고 꼭 그 안쪽으로 이 배달 매장은 사실 이 플랫폼이 월세가 돼서 기반으로 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비싼 곳을 좀 지양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고객에게 단축하는 시간이 왜냐면 이 배달 아이템을 먹는 우리 소비자들은 배달 어플을 키는 동시에 자기들은 배달을 시켰다고 약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시킨 거는 10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배달 어플을 키자마자 내가 시켰구나 라고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배고프니까 이 배달 어플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배달 장사를 하실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제가 좀 이따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달 플랫폼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꼼수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잘 모르게끔 꼼수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어쨌든 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한테 노출이 되는 거고, 어떠한 형태든 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저의 가게를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공부를 많이 하셔라 라는 내용이고, 요새는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장구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 이게 뭐냐면 어느 곳에서 배달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이걸 알게 되면 배달의 민족 깃발을 어디다 꽂으면 효율이 조금 더 잘 나오는지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월에 한 1,100원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다,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 리뷰 이벤트 이런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를 하는데 고객이 리뷰 이벤트 신청을 하고 리뷰를 안 달아줘요. 그래서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장사를 그냥 안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장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손님한테 주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리뷰 이벤트 안 하는 식당들 요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한다는 거는. 근데 리뷰를 조금 더 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안심번호가 주문할 때 고객한테 나오니까 음식이 출발할 때 우리가 좀 장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출발하면 몇 분 걸리는 줄 알거든요. 그럼 그 안심번호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고객님 음식이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걸릴 예정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리뷰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 고객이 어쨌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핸드폰을 봅니다. 그럼 뭐 문자가 와 있어요? 뭐 15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네? 이러면서 기특하니까 리뷰라도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지, 리뷰 안 달아주니까 리뷰 멘트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플랫폼을 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새는 이제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수수료 정책으로 바뀌어요. 배달 금액의 수수료.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반형이 있고 절약형이 있고 포함형이 있어요. 이 수수료가 전부 다르죠. 근데 이 내가 팔고 있는 아이템의 객단가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객단가를 예를 들어서 4만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4만원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플랫폼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편한 걸로 할래, 배달비 포함용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걸 선택한 사장님보다 똑같은 금액을 파는 건데 이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금액을. 이걸 선택하고는 이 금액을 받는 건데, 이게 그 굉장한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 꼼수에 넘어가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거는 객단가 4만원짜리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객단가가 떨어졌어요. 뭐 덮밥자 끓이다 이런 걸 팔면 18,000원이 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배달비 포함형을 선택해야
500원씩 더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가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매장의 객단가를 알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2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2만원 미만은 배달비 포함형이 유리하고 2만원 이상부터는 수수료 일반형이 유리하다. 쿠팡이츠, 배민원 요새 다 단건정책 이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지금 혹시라도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공부하시고 적용을 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작년 작년 이맘때죠. 이맘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좀 무권리로 강남역 앞에 매장을 얻은 곳입니다. 여기는 좀 인테리어에 힘을 좀 많이 들여서 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뭐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건 항상 좀 순이익 구간이 바로 좀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좀 그렇게 어쨌든 운영을 해 나갔고, 이때 제가 좀 집중했던 거는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고, 앞으로의 인구 추세,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 배달 장사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브랜드가 운영하는 게 7개였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좀 갈고 닦아서 이제 홀로 나온 겁니다. 1인 가구가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매년 증가하더라고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5%에서 10%씩 계속 증가해요. 뭐 저도 심지어는 1인 가구고 요새 뭐 결혼도 다들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1인 가구가 더 가속화되면서 약간의 그 가심비? 라는 좀 개념들이 좀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나를 좀 더 사랑하자, 내가 쓰는 거에 조금 더 돈을 안 아끼는 문화가 좀 생겨나가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노령화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했던 게, 저는 어쨌든 좀 청년이고 저도 1인 가구고 이러다 보니까 이 1인 가구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의 아이템을 좀 설계해서 나가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이제 홀을 매장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홀은 아까 이제 배달 상권은 번외로 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목적 상권과 수요 상권. 이 수요 상권 이런 건 또 뭐 항아리 상권 뭐 이렇게 부르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큰 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 상권이라는 거는 불규칙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압구정 로데오, 이태원 경리 단길, 놀러 가는 곳, 데이트하러 가는 곳, 사진 찍으러 가는 곳, 이런 곳이 약간 목적 상권이다. 이런 데에는 어떤 메뉴가 어울릴까요? 어떤 메뉴가? 뭐 예를 들면 잘 알고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 데이트하러 가는 거 맨날 안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베큐집, 뭐 어떤 뭐 크게 하는 바베큐집, 뭐 이런 아이템들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 상권에는 우리 이태원 뭐 경리단길 이런데 뭐 김밥 천국 가서 먹습니까? 안 먹죠. 아이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한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된다. 자, 수요 상권. 이런 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피스 상권, 독산역 이런 데가 되겠죠. 독산역 데이트하러 안 가잖아요. 근데 대신에 거기는 우리 IT 회사원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오는 곳 사람들이. 그리고 강남역은 여러 가지 상권으로 좀 나뉘는데 뭐 삼성전자 있는 쪽 이런 데가 이제 좀 수요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수요 상권에는 국밥집, 김밥 천국, 뭐 햄버거집, 뭐 덮밥 짜그리집, 뭐 이런 메뉴가 잘 어울리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